안녕하세요. 요즘 세상이 아무리 말세라고 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제게 생길 수 있는 것인지 저희 부부가 실제로 이런 경우를 겪게 될 줄 몰랐습니다. 저는 올해 60이 되는 여자입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올해로 딱 35년이 되었죠. 제 나이 25살에 저보다 5살 많은 남편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의 지인분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 실상 선을 보고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저희 부부는 참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나름 떵떵거리고 살 정도로 재력을 가질 수 있었지만 당시 저희 부부는 양가 모두 정말 가난했었거든요. 저희 집은 제가 외동딸이었고 남편은 위로 형이 하나 있었는데 아주버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심장이 너무 좋지 않아 커다란 수술을 여러 번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안의 재산이 아주버님 병원비로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희 양가는 다 고만고만했습니다. 양가 모두 커다란 빚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유복하진 않았죠.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수준이었습니다. 처음 선을 보면서 만나게 된 남편이 사실 마음에 들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가부장적인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만큼 책임감도 강하더군요.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남자가 하늘인 만큼 처자식은 무조건 먹여 살리고 가정을 책임지는 것 또한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 맞춰가면 뭔들 안 맞춰지겠어 하는 생각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니 제가 한 생각이 맞았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습관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제겐 참 대단하게 보였던 것은 결혼 이후 단 한 번도 새벽 5시 반 이후에 일어난 적이 없었어요. 매사가 부지런했습니다. 엄청나게 가부장적인 남편이라서 가사 일을 도와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지만 저를 위해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죠. 부지런히 몸을 움직여서 돈을 벌어야 한다며 스스로를 채찍질을 했습니다. 스스로에게 조금 관대해도 될 텐데도 스스로를 다그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집안일을 도맡아 했는데 그것에 대해 딴지를 걸지 않았습니다. 사실 가부장적이라는 말보다는 보수적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것 같네요. 남편은 책임감이 엄청나게 큰 사람이라 결혼을 해서 아내가 된 저를 위해 정말 혹독하게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양가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서 남편이 더욱 열심히 살아야 했죠. 남편은 집안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대학에 가지도 못했던 사람이었지만 실제로 머리도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결혼을 한 지 5년 정도가 되었을 때 5년간 모은 미천을 이용해 무역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그게 엄청난 성공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부부의 경제적 사정은 무척이나 좋아졌습니다. 저희 남편은 사업적으로도 매우 성공하였지만 돈을 버는 족족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를 해왔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주는 생활비를 꼬박꼬박 타섰었기 때문에 자세한 금전 사정은 몰랐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아주 대박이 나서 커다란 성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평생 동안 해도 벌기 힘들 정도의 돈을 벌 수 있었거든요. 그 돈으로 남편은 아주버님의 병원비와 시댁의 생활비를 줌과 동시에 저희 친정도 함께 도와주었죠. 남편은 무뚝뚝한 사람이었지만 아내의 가족도 자신의 가족과 다름없다며 도와주었죠. 그런 남편의 마음 씀씀이가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 이후 전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면서 슬하에 아들 둘을 두게 되었어요. 시댁에서는 저와 결혼을 한 이후 남편이 잘 풀리는 데다가 아들까지 순풍순풍 낳으니 복덩어리라며 저를 참 많이 아껴주셨습니다. 남편도 제게 내조를 잘해줘서 고맙고 자신이 이렇게 성공하게 된 것에도 제가 조용히 아무런 불평 없이 자신을 믿고 뒷바라지를 해준 탓이라며 제게도 좋은 말을 해주었어요. 여유가 생기다 보니 남편과 보내는 시간도 많아졌고 아이들도 생기면서 저희 부부의 금슬은 날이 갈수록 좋아졌습니다. 저희 부부가 자라왔던 시절은 가난해서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들들에겐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고 뒷바라지를 해주면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첫째는 어느새 30살이 되었고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기 위해 바쁘게 살고 있고 둘째는 올해 28살로 남편의 회사에서 형을 도와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우애도 좋았고 정말 잘 자랐습니다. 부유한 집안을 과시하지 않고 저희 부부가 교육을 잘 시켜서 금전적인 개념도 잘 가지고 있었죠. 저희가 절약과 검소함을 정말 강조했었거든요. 남편은 엄하지만 존경스러운 아버지로 저는 다정하고 자애로운 어머니로서 아이들을 정말 잘 키워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첫째가 결혼하고 싶다는 여자가 생겼다고 하더군요. 마냥 첫째가 제 눈에는 어린아이로 보여 더 데리고 살다 보내고 싶었지만 아이의 독립을 저는 찬성했습니다. 첫째가 보여주겠다고 데려온 여자친구는 참하게 생겼더군요. 집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제게 꽃다발을 내미는 것을 보니 가정교육도 잘 받았구나 싶었습니다. 그 아이는 성년 이후 다른 지역으로 취업을 하는 바람에 혼자 살기 시작했고 첫째 아들을 만나게 되었다고 했죠. 곱게 자라 순진한 아들에게 생활력도 강하고 사회생활 또한 이해해주는 며느리를 원했기 때문에 좋은 아이구나 싶었습니다. 잘 어울리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할 정도로 정이 안 가더군요. 제 앞에서 애교도 잘 부리고 어머님 어머님 하며 잘 따르려 노력도 했거든요. 기분 탓이겠거니 하며 여겼고 둘 사이가 점점 깊어지고 사랑이 무르익는 눈치길래 상견례까지 했습니다. 예비 사돈댁이 될 어른들도 만나 뵈었었는데 참 점잖으시더라고요. 저런 부모님 밑에서 큰 며느리라면 괜찮겠다고 마음을 놓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보는 조건에 돈이나 집안을 보지 않았어요. 전 딱 하나만 봤습니다. 바로 며느리의 성품, 그거 하나만 바랐어요. 저와 남편이 자수성가로 성공을 이끌 수 있었던 것은 저도 남편도 서로를 믿었기 때문이었죠. 전 부부란 자고로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둘 다 힘을 내서 으쌰으쌰 헤쳐나가는 것이 인지상정이라 생각하거든요. 남편은 싹싹한 며느리를 반기는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뚱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의아해했죠. 남편은 제 촉이 그런 거냐며 재차 물었었고 전 잘 모르겠다는 대답으로 일관했었는데 사돈댁이 괜찮은 것을 보고 아무 일도 아니겠지 하고 말았어요. 상견례를 보내고 난 뒤에 전 마음으로 며느리를 받아들여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괜히 제가 시집살이를 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싶지 않았고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인 아이를 저도 아껴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상견례 끝나고 한 달 정도 지나 예비 며느리가 된 아이가 계단에서 크게 굴러 다리뼈에 금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날짜를 잡니 많이 하는 순간이었는데 통깁스를 하게 되어 정말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가사 도우미에게 부탁해 뼈에 좋다는 곰국을 아주 푹 끓였어요. 그리고 얼마나 크게 다친 건지 너무 걱정도 되어 아들과 함께 며느리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가뜩이나 혼자 살고 있으니까 걱정이 더 되기 시작했지요. 아들에게 미리 며느리 보고 간다고 말을 전해라 얘기를 해놨는데 일하느라 바빠서 깜빡 잊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직 식도 올리지 않았는데 제가 며느리 혼자 살고 있는 집에 방문하면 많이 어려워하고 부담을 느낄 것 같아 아들 편에 곰국만 올려보내고 저는 차에서 기다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제가 차에 있다는 이야기를 아들로부터 들은 것인지 차라도 한 잔 대접하겠다고 모셔오라고 했다며 아들이 절 다시 데리러 왔더군요. 미안한 마음 반, 걱정스러운 마음 반, 그렇게 며느리가 혼자 지내고 있는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날 이후 아들의 결혼을 허락할 수 없겠더군요. 그날 일어난 일은 그러했습니다. 전전긍긍한 마음으로 며느리네 집에 도착했고 며느리가 현관문을 열며 저를 맞이했을 때 미리 말을 했는데 전달되지 못한 것에 대해 저는 사과도 했지요. 그런데 집안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오더군요. 기겁하는 마음으로 며느리 어깨에 너머를 내다봤습니다. 며느리는 말티즈를 2마리 키우고 있더군요. 제가 들은 비명소리는 그 아이들의 비명소리였습니다. 제 팔뚝만한 강아지들의 목에는 무언가 둘러져 있었어요. 제가 비명소리에 기겁을 하고 놀래니까 며느리가 제게 웃으면서 하나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표정을 지으며 잠시 저러다 말아요, 어머님 하며 웃는데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장 저걸 풀라고 며느리에게 처음으로 탓하는 듯한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며느리는 그 목걸이를 풀기는커녕 저를 설득하더군요. 몇 번 저러다 보면 괜찮다. 여기 입주민들이 예민해서 지진 방지기를 메고 있어야 한다며 전혀 위험한 물건이 아니다. 저걸 차고 있지 않으면 계속해서 짓기 때문에 함께 살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 공생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냐. 여기 살고 있는 입주민들의 민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 잠시만 참아주시라. 본인도 혼을 내보기도 하고 화도 내보고 때려도 보고 훈련 학교에 데려가 교육도 받아봤지만 도무지 고쳐지지가 않아 어쩔 수 없이 한 선택이다. 등등 입에 발린 변명들을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줄줄줄 내뱉더군요. 그러면서 깁스한 다리를 질질 끌고 집으로 들어가 뒤적이더니 플라스틱 봉을 찾아들고 강아지들 앞에서 습 하고 위협을 가했습니다.
저는 제 두 눈으로 그 꼴을 보면서 피가 마르는 듯 했어요. 그 아이들은 낯선 사람인 제가 방문해서 당연히 경계심에 짖은 것 뿐이었을 텐데 말이에요. 제가 당장 목걸이를 풀지 못하겠냐고 언성을 높이기 시작하자 예비 며느리는 어쩔 수 없단 표정으로 그 작은 목에 둘러진 짖음 방지기를 떼어내는데 얼마간의 기간 동안 착용을 한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제게 내어준 커피가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알지도 못하겠고 그냥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도 당황하며 저를 따라 나오더군요. 저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켰습니다. 사실 저와 제 남편은 결혼을 시작하면서 사정이 좋지 않아서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처음에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대신이라 뭐 하지만 강아지라도 키워보는 것이 어떻냐는 남편의 제안을 전 받아들였고 저희 집에 진돗개 2마리를 함께 키웠습니다. 품종이 좋은 것도 아니었지만 제 자식과도 같은 그 아이들을 제가 힘들 때나 슬플 때, 물론 기쁠 때도 함께 했죠. 아이를 임신한 이후에도 어찌나 기특하던지 갓난아이와 함께 두어도 오히려 보호하려 들었지 해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2마리 다 거의 20년을 함께 살다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저와 남편의 활력소였고 저희가 낳은 아이들보다 먼저 마음으로 낳은 아이들과 다름없었죠. 사정이 나아지면서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되었지만 언제나 그 아이들이 그립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집에 여유가 생긴 이후 유기견 봉사를 계속 해왔어요. 먼저 무지개 다리를 건넌 아이들 생각도 많이 났거든요. 그런데 2번은 못 기르겠더라고요.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을 경험하고 나니 허전함을 참을 수도 없었고 다시 기르고 또 겪을 슬픔이 엄두가 나지 않아 봉사활동으로 위안을 삼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 못하는 짐승들에게 무척이나 약해요. 그런데 제 예비 며느리가 될 사람이 학대도 그런 학대를 하고 있으니 너무나도 충격적이더군요. 저는 아들에게 저런 성품인 것을 알고 만났냐고 하니 아들조차도 저렇게 깨갱거리는 모습은 처음 봐서 자신도 크게 놀랐다고 합니다. 그 길로 집으로 돌아가 남편을 붙잡고 결혼을 도저히 못 시키겠다고 단단히 못을 박았어요. 항상 남편에게 제 의견을 크게 주장하지 못했던 제가 그렇게 단호하게 며느리로 받아들이기 싫다 하니 남편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왜 그러냐 물어보더군요. 아들이 옆에서 방금 겪어온 일을 말해주더니 남편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 순사놈들도 아니고 어떻게 사람의 가죽을 쓰고 그렇게 잔인하고 못된 짓을 말 못하는 짐승에게 할 수 있나 싶었죠. 저희 아들이 진행하려고 했던 결혼에도 예비 며느라가는 혼수만 겨우 해옵니다. 집도 저희가 해주고 식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저희 집에서 해요. 오죽했음 예비 사돈댁에서 몸만 가는 것 같아 죄송하다 했을까요? 그렇게 기우는 결혼임에도 결혼을 찬성했던 건 마음만은 따뜻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고 제 아들이 보는 눈이 틀리지 않았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더군요. 남편은 제 말을 듣더니 본인도 제 의견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그랬어요. 당장 네 마음 정리해라. 지금은 우리의 결정이 너에게 커다란 불만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런데 말이야, 부부란
자고로 서로 신뢰하고 아껴줘야 한다. 내가 이렇게 커다란 성공을 이끌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내가 열심히 노력한 대가이기도 하지만 네 어머니의 공도 매우 커. 한 사람의 뒷바라지를 묵묵히 수십 년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흔한지 아니? 네 엄마는 가진 것 없는 예비 며느리를 받아들이려고 했어. 이것저것 조건도 재지 않았고 그 이유는 단 하나란다. 나와 네 엄마는 성품이 고준 여자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싶지 그렇게 잔혹한 성정을 가진 아이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물론 네가 성인이 되었으니 어쩔 수 없지만 굳이 꼭 그 아이와 결혼을 하겠다면 회사는 네 동생에게 물려줄 거다. 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첫째 아들도 저희의 마음을 알게 된 것인지 본인도 그런 광경을 처음 봐서 놀란 것인지 시간을 조금 달라고 한 뒤에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전 다음날 예비 며느리였던 아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 없이 시집을 와도 환영을 했던 이유는 하나였어요. 나와 내 남편이 며느리를 보는 조건은 딱 하나, 성품이었기 때문이죠. 내가 젊어서 고생했는데도 남편을 존중하는 이유는 내 남편이 보수적인 면은 있어도 성품이 올곧은 사람이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름대로 부유함을 누리고 살 수 있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비가 있었는지 아나요? 그 모든 역경과 고난을 겪으려면 배우자의 성품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성품, 그것 딱 하나 봅니다. 아무리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어도 내 눈에 차지 않을 때가 종종 있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내 아들도 완벽한 아이가 아니라서 남의 자식이 이렇니 저렇니 따질 입장은 되지도 않는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제 그 아이들이 질렀던 비명소리가 잊혀지지 않아요. 이 결혼은 다시 생각해 주었음 해요. 어제 남편과 충분히 상의했고 아들도 생각을 해본다고 했으니 둘이서 잘 끝내길 바랍니다. 말 못하는 짐승이어도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어요. 미안한데 결혼은 없던 일로 하기로 해요. 라고 말이에요. 일방적으로 전화를 하고 제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뚝 끊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며칠은 그 아이가 직접 집으로 찾아오더라고요. 억울하다고 말을 하면서요. 합법적으로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물품이고 사랑하고 있는 아이들인데 자기가 어떻게 했어야 했냐고 울면서 제게 따졌어요. 그 광경을 목격한 아들 손에 끌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돈댁이 되었을 뻔한 집에서도 전화가 오기도 했어요. 딸 자식이 실수를 한 것 같으니 한 번만 봐달라고 제게 얘기를 하시더군요.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저와 제 남편이 완강히 거절하고 그렇게 첫째 아이의 결혼은 무산이 되었죠. 그런데 그렇게 결혼이 무산이 되고 나니 며느리가 되었을지도 모르는 그 아이가 제게 장문의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사람을 가지고 노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라고 하더군요.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과 함께 사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듯이 자신의 가족인 강아지들을 우리만의 방식으로 사랑하고 함께 사는 건데 그게 뭐가 죄가 된다고 사람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거냐고
돈 좀 있다고 유세 떨고 위선 떨지 말라고 하더군요. 자신을 이런 취급하고 나서 얼마나 떵떵거리고 사는지 지켜보겠다며 평생토록 저를 저주하겠다는 말을 퍼붓는 장문의 문자였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더니 본인보다 약한 짐승을 그렇게 학대할 때 천성이 못된 아이일 거라 생각은 했는데 이 정도로 인성이 더러울 줄은 전혀 몰랐어요. 문자를 받고 제가 손을 떨자 남편도 그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당연히 노발대발 화를 냈고 첫째 아이에게도 보여주었어요. 아들은 그 문자를 확인하고 제대로 마음이 떠난 것 같더군요. 정말 밑바닥까지 보게 되어 다행이긴 하지만 참 씁쓸하기도 하네요. 남편은 집안에 여자가 잘못 들어오면 풍비박산 나는데 제가 그걸 잘 막았다고 위로를 건네지만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첫째 아들은 이 상처가 조금 오래 갈 것 같아요. 그래도 어찌나 착한지 미안하다고 사과를 건네는 제게 자신이 여자 보는 눈이 너무 낮았던 것을 제가 왜 사과를 하냐 편을 들어주기만 해서 고맙기만 합니다. 제 이야기는 끝이에요. 참 없이 살 적에는 잃을 게 없어서 그런지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잘 찾아낼 수 있었는데 가진 재산이 생겨버리니 가식인지 진심인지 구별할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잘 헤쳐나가야겠지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며느리 또는 사위를 들이실 때 참 잘 보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만 제 긴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